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0시 45분 시작하겠습니다. 5월 25일이 제 생일이에요. 사실 주식 토론방에서 지난 2월 25일에 카톡 알람이 떠서 어떤 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 한 30분 정도가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제가 주민증상은 2월 25일이 맞는데 원래 실제 생일은 5월이기 때문에 5월 25일에 생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축하드린 분들은 그 마음 그대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때 좀 일일이 막 구구절절 설명드리기가 좀 죄송해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축하를 받았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저한테는 이제 좋은 장이었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락장이었는데 그냥 생일 선물 정도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5월 24일 어제였죠. 화요일 10개 중 9개가 하락하는 폭락장이었는데 제가 새벽 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10종목 새벽은 아니었고요. 한 7시 정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3%에서 26% 급등했습니다. 한 13종목 정도 말씀드렸었고요. 그 3종목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급등을 했다. 그래서 어저께 방송이 상당히 괜찮았고 최근의 흐름을 상당히 잘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주 대응하는 데는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회수가 400 한 20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좀 늦게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으로 좀 일찍 올린다고 오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재료 분석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9시 뉴스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 여기도 보면 더위라는 말이 써있죠. 오늘 폭염 관련된 주들 급등을 했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도 대장주는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흐름들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여름 수혜주들 제가 이미 열흘 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태균케미칼 11% 급등했고요. 신일전자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전자 쪽을 그 선풍기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SCD, 뭐 3S, 뭐 파세코, 위니아 이런 것들, 창문형 에어컨 이런 관련된 회사들인데 대부분 다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제가 아침 7시였죠. 7시에 이 여름 관련된 폭염 관련된 주들도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주들 어제는 좀 눌려줬었죠. 월요일엔 좀 눌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휴림 로봇, 로보로봇, 유진 로봇 같은 것들 종목들 보시면 된다고 했고 3.9%, 5.3%, 3% 이렇게 다 모두 상승을 했고 유일 로보틱스나 레인 로보틱스는 사실 좀 실적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테마주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테마주죠. 왜냐하면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곳들이 많고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기술을 좀 가진 곳들이 레인로보 로보틱스 이적 보행 그 로봇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인데 하여튼간 그 두 곳은 좀 실적주인데 오랜만에 순환매를 돌면서 그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이번에 좀 현대차 그룹에서 로보틱스에도 이제 큰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급등을 하는 흐름으로 좀 나왔습니다. 또 에코캡, 대원화성, 에코캡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월요일 날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장초에 시외가 일단 상한가를 시작을 했고요. 전날도 월요일 날도 종가 상한가 했고 그다음에 시외가 상한가 오늘 아침에 장초에 시외가 상한가였고 장초 26%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25% 정도에 매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7% 정도 수익 내고 나왔는데 에코캡을 그래서 뭐 저야 뭐 월요일 날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대응하기는 어려웠지만 죄송하게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 이후에 월요일이었죠. 목요일에 에코캡하고 구형테크 딱 두 종목밖에 안 찍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코캡을 만약에 알고 계셨으면 당연히 월요일에 매수할 수 있었고요. 저랑 같은 관점이었기 때문에 대원화성도 13%까지 상승을 했지만 대원화성은 뭐 갭상승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 아랫단에 있는 부산주공, 구형테크 뭐 이런 것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온테크 어저께는 UAM 관련된 주들이 모두 급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온테크는 이제 한번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시외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좀 마이너스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겁내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네온테크가 대장주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베셀 같은 경우는 이미 130% 이상 상승을 했고 한 3개월 이상 끓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대장주에선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네온테크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 UAM 테마주 중에서 유일하게 양봉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까지 또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 그래서 저도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또 십자 MS도 제가 사실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는 WHO에서
좀 자신감 있게 뭐 특별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큰 재료로 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녹십자 MS가 대장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고 했고 오늘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목이 더 강한지, 시장에서 강한지, 그다음에 어떤 재료가 중기 재료인지, 제가 말하는 중기라는 거는 뭐 일주일 이상이에요. 단기는 하루짜리, 이틀짜리고요. 중기 재료, 뭐 일주일, 이주일 가는, 또는 장기 재료, 한 달 이상씩 가는, 작년에 로봇주라든지 뭐 원전주라든지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다 한 달 이상 갔었죠.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 종목 선정 1강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유형별로 다 검색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수강을 하시면 좀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강의만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방송만 들으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이제 지방에 살아서 서울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온라인 강의 듣긴 좀 애매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1기부터 7기까지는 현재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이 80% 정도 되시고요. 실제로 서울에 오셔서 듣는 분은 한 3-4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리고 대부분 한 25분 정도는 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고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강의를 볼 수 있게 그 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복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방송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때그때 뭐 단타를 한다던가 본인이 단타 실력이 상당히 출중하면 그것만 듣고서도 뭐 자기 확신을 갖고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하는 방송이고 제가 하는 방송이란 얘기는 제가 구사하는 다른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뭐 1강에서는 주식 종목 선정 방법을 가르치고 있고 2강에서는 차트 매매 분석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매매는 정말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만 알아도 모든 걸 다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노터스에 대한 의견을 어저께 차트 지지와 저항 개념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대로 적중을 했죠. 그 10선 타고서 다시 지금 반등하고 시혜가 5%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게 된다면은 차트마저도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뭐 독학을 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매번 좀 같은 패턴에 반복되고 특별하게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 그런데도 아직도 주식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가능하면은 제 구독자라면 주식 강의를 듣고서 좀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계속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뭐 주식 공부방에서는 그래도 수익을 꾸준히 내는 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7월 반은 휴가를 운영하지 않고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지금 15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7월 달에 6월 달이죠. 6월 달에 어차피 평일반 강의도 하고 주말반 강의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면은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을 어차피 내서 쓰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30명은 채우고서 마감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주식 토론방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목도 아직 안 나왔어요. 병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식 토론방에 제가 오늘도 이제 수익 인증했는데 오늘이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수익이 났던 것 같고요. 800만 원대, 600만 원대 한 2번 정도 수익이 난 때가 있었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뭐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좀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좀 이런 거 보기가 좀 힘들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하는 거 보기 힘들다고 저한테 개인톡 주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주식시장은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토론방이나 주식 토론방에 보면 막 이상한 말들 많이 써 있잖아요. 그 네이버에 있는 주식 토론방 뭐 되게 악의적인 글들도 많고 근데 또는 수익 인증 이런 것들 보고서 기분이 나쁘면은 저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에서 한 반 정도 일단 심리가 무너지고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매매를 해도 상당히 어렵다. 자기 컨트롤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토론방은 저도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그 주식 토론방 있는 사람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보를 빼내러 가는 거지, 정보 키워드를 캐치하러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것들 또는 주식 팔기를 신청하셨네요.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것들 또는 반대로 찬티들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인증을 했다는 거는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냈는지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면 되지 이거를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버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어떤 재테크를 하든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들을 경험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검증,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증명이죠. 증명을 통한 수익 인증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비판적 사고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좀 질투난다 또는 꼴 보기 싫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성장이 어렵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1월 달엔 저도 손절을 좀 했죠. 대형주들을. 그리고 2월 1일부터 지금 5월 25일까지 한 4개월 정도, 4개월 좀 안 됐는데 한 5일 빼놓고는 사실은 저는 매일 수익을 냈습니다. 5일 정도는 제 거래를 장이 앉아서 안 한 적이 있었죠. 또는 바쁘거나. 근데 그거 제외하곤 100일 이상을 계속 수익을 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를 뛰어넘는 엄청난 폭락장이 온다면 저도 손을 못 쓸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뭐 강사로서 좀 수익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목이 닿질 않네요. 일단 오늘 좀 내용 살펴보면은, 제가 어저께 발틱 건화물 지수 그 내용 것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발틱 건화물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 반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페노션이 장초에 5% 상승을 했어요. 어저께도 제가 페노션 얘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HMM도 괜찮았고, 이렇게 운임 지수가 좋기 때문에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바이든 방한 수혜주 이런 것들 설명드리면서 중국 수출주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지금 IPEF 출범, 그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도 어저께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공조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는 반도체나 배터리라든지 뭐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될 거고, 반대로 중국과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주들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죠. 최소한 뭐 화장품주라든지 또는 중국 내 공장이 있다든지 또는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배터리나 반도체 기업들은 당연히 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도 읽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것도 간단히 설명드렸고, 더위 여기 써 있죠. 올여름 강력한 더위 온다가 어저께 12분 5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름 관련된 주들 다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S 같은 경우도 저는 3S를 이제 공략을 했는데 9%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 어저께 드렸었죠. 이렇게 차트 다 보면서 윗꼬리 길게 달고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고, 태경케미칼도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그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종목 이런 걸로 설명을 드렸었고, 질소, 가스 뭐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장초에 한 11%까지 급등을 하고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이거를 사실 분봉으로 대응하면 절대 11%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주면서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목표가를 지지와 저항 개념 보고서, 일봉을 보고서 뭐 한 5%든 7%든 위로 걸어놓고서 매도를 걸어놔야지, 이걸 하나하나 분봉으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장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분봉으로 사실 대응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거는 사실은 좀 운도 많이 좌우하고, 사실 공포 구간을 잘 버텨야 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게 단지 차트 공부만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일전자도 말씀드렸었죠. 신일전자 계속 지금 일주일 내내 상승하고 있어요. 뭐 하루 이틀 눌러주더라도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3%대 상승했었고, SCD 말씀대로 한 9% 정도 SCD는 한 4%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두 번 정도 기회가 있었죠. 3S가 한 9% 정도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UAM 관련돼서 설명드리면서 네온테크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죠. 파이버 프로, 베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UAM 뭐 대장주 네온테크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최저가가 마이너스 3%였고 최고가가 4.7%였기 때문에 저도 한 4%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어려운 패턴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눌러주다가 급등하고서 다시 눌러주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래서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매수 매도 방법론도 제가 2강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식 스터디 공부방, 여기는 이제 그 저희 주식 스터디 수강하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이나 이제 팔기 수강하신 분들 한 200분 정도 들어와 있는 방인데, 여기는 제가 그래도 어쨌든 제 그런 강의를 듣고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속 복습하신 분들이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게 좀 이런 자료 공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그냥 뭐 주식 토론방에 한 600분 있긴 하지만 거기는 제 원리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까지 저는 이렇게 공유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공유를 했는데 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뭐 손실을 났거나 또는 물리거나 이랬을 때 사실은 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당연히 원망이라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안기가 굉장히 싫어서 그래서 제 그래도 강의를 최소한 들었던 분들에게만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딱 두 개만 말씀드렸어요. 8시 55분 장 전에 전장하고 로봇 이 두 가지 섹터만 말씀드렸습니다. 에코캡이 포함된 전장에서도 오늘 부산주공도 포함했었고요. 부산주공도 한 22% 오늘 상승했죠. 그리고 로봇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두 섹터만 오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왜냐면은 이것저것 다 보려면은 대응을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초에는 장초에는 딱 어느 섹터가 오를지 한 두세 섹터 정도만 봐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가 오르겠구나. 오늘은 여기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막 다 섹터별 돌아가면서 어디가 오늘 오를 것 같은 애라고 쫓아가다가는 물린다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마니커나 이런 닭고기 관련된 주들이 올라갔는데 그거 쫓아가다가 당연히 물렸죠. 윗꼬리 길게 달고 나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이면 안 된다. 물론 장중에 재료가 발생해서 그거에 따라서 급격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섹터, 강세 섹터가 어딘지는 미리 파악이 돼야 된다. 그거는 종목 선정 공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었고 휴림 로봇 오늘 장초에 좋은 흐름 보였고 로보로보도 5.8%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20선 막 돌파한 흐름이라서 차트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 에코캡은 뭐 제가 물론 이건 어제 월요일에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어렸을 겁니다. 26% 상승했고 다만 제가 비아모터스에서 전기차 부품 투자 의향서 접수했다는 말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녹십자 MS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한 18%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현대차 수소도 제가 SPO셀 얘기도 사실 주식 토론방 같은 데서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죠.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한 4.7%까지 상승을 하고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어쨌든 한 5일 정도의 기회가 있었죠. 언제 들어와도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5일의 기회가 있었는데 뭐 놓치신 분들은 다른 섹터를 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이렇게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동안 또 쉬어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한 86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어제 매수한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매수한 에코캡 제외하고는 모두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종목 했네요. 유일 로보틱스까지 해서. 그래서 어쨌든 누구든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오늘 그 제 방송만 보고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현재 89% 수익 나고 있고 시드머니 4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계좌에서 물론 500 더 난 거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그 시드머니 4천에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이번 달에도 무난하게 4천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노터스 분명히 설명드렸죠. 노터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초반에 좀 들어가셨어야지. 초반에 제가 벌써 노터스 첫 번째 상승 있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근데 남들이 또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막 50%, 100%씩 낸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좀 그러다 이제 끝물에 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분할 매수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한번 아직 시세는 좀 남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대신에 그동안의 상승분이 지금 110% 이자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110% 상승했으면은 그만큼 내가 짊어지는 리스크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분명히 74,000원 추매하겠다고 말씀드렸죠. 11선 지지하는 거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혜가가 5% 상승했습니다. 오늘 74,000원까지 딱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멈추고서 꼬리 달고 시혜가 상승했었죠. 어저께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분의 1 정도. 그래서 어쨌든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저는 74,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좀 추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는 무조건 한 3번 정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는 분명히 다르죠. 내가 물려서 물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떨어졌다고 쳐도 현재 5일선도 이탈한 상태죠. 그러면은 그래도 20선까지는 좀 보시고서 11선이나 21선까지 그때 지지받는 거를 보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그래서 그냥 74,000원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딱 74,000원까지 지지하고서 올라왔죠. 최저가는 73,600원이었는데 그거는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74,70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혜가가
5%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지지 저항, 이동평균선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누구든지 다 설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식토론방에서 물론 로터스에 대한 오늘 문의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절대 사라는 말, 팔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 드리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뭐 저 때문에 잘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돼서 뭐 손절하거나 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매수 매도 의견을 드려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뭐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매도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다만 제가 분명히 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견들은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5월 재테크 강의를 찍긴 했는데 그날 6분밖에 안 오셨어요. 근데 그거 녹화분을 제가 멤버십으로 이제 올릴 거라서 이따가 물론 그 종목들 중에서도 이미 지금 상승을 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그래도 조금 스윙으로 가져가기 좋은 섹터들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오늘도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오늘 저녁에나 좀 올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장이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적절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일시메트에 대한 설명도 한일시메트래 LNF 자사주 매각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주식 토론방에도 물론 내용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 공부방에는 좀 더 이론적으로 뭐 왜냐면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 강의에 포함된 내용에 한해서는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 토론방에도 이 말씀 드렸었죠. 그 에스피어셀이라든지 뭐 유니크라든지 이런 것들 대체 에너지와 이제 바이든 수소가 결합돼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오늘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가 지금 26,000명대 최저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만 오늘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스냅이 좀 시외에서 폭락을 했었죠. 폭락을 해서 미국 증시가 사실 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저께 시외가로 마무리가 좀 안 좋게 됐고 또 오늘 상해종합지수나 심표종합지수가 장초보다 좀 하락을 크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큰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현재 유럽 증시도 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폭락 중이죠. 지금 2.5% 정도 폭락 중이고 어쨌든 미국 증시도 좀 이따 마지막에 좀 끄기 전에 잠깐 살펴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도 마이너스 4.7%, 4.3% 원달러 환율 조금 올라갔고요. 그나마 제가 한미스와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은 있는데 오늘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소폭 올라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 중이고요. 공포 지수는 큰 폭으로 올라갔네요. 30포인트 다시 이제 매도 구간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WTI 유가 지수 110달러 유지하고 있고 금속도 큰 변화 없고요. 옥수수, 대두 뭐 큰 변화 없고 어쨌든 보합세 정도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폭의 변화가 있을 때만 제가 좀 주목을 하죠. 나머지는 보합세 정도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더더욱이나 대체 에너지 관련된 쪽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된 쪽들이 급등을 했고요. 나머지 원자재 쪽도 오늘 현재 보면은 뭐 철강성만 좀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무난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틱 원화물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장초에 공유를 했었죠. 비트코인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장이 약세장일 것이다, 하락장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볼게요. 폭염, 오늘 하루 10시간 정전. 이거는 인도 얘기이긴 한데 그만큼 올 여름에 최악의 전력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올 때마다 여름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겠죠. 다만 작년에는 7월 달이가 피크였는데 그 전에 재료 소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이 될지 6월 초가 될지 언젠가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한 종목 상한가 가게 나면은 다 따라서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케줄 매매 하시는 거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신일전자, 3S, 파세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스텔란티스, 미국 엔디아나. 근데 이것만 딱 기사를 보면 엄청난 소식 같잖아요. 막 배터리 합장국장하고 막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재료를 분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보시면 지난해 10월 이미 발효 전에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과거 재료란 얘기죠. 과거 재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고 물론 합작사가 설립이 되고 좀 더 구체화된 뭔가가 나온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미 뭐 선반영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크게 시장에서 동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해서 특히나 합작 공장 설립을 거론한 만큼 인센티브 대한 설립 협의가 더 활력을 받는다. 나중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좀 재료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런 거는 좀 괜찮았죠.
그래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더 올라가겠고, 반대로 중국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더 내려가겠다. 그래서 원자력과 수소를 언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더 큰 탄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 16조 쏟아붓겠다. 4년간 63조고 어쨌든 이런 거. 그다음에 철강 건설 계열사까지 가세하면 국내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 때문에 오늘 현대공업이라든지 이런 현대차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도 UAM이라든지 우리가 뭐 자동차 부품 알고 있는 거 이외에도 철강까지도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UAM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배세보다는 현재로서는 네온테크나 파이버프로나 캔코 에어스페이스가 좀 더 강해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장 소형에서는 오늘 급등을 했었던 현대공업, 그다음에 부산중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오긴 했죠. 그다음에 경창산업, 그다음에 에코캠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하죠. 개별 재료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구형테크 정도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형테크도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다가 이렇게 윗골이 다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틴 머티리얼스 매각 추진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막판에 지금 어떤 분이 그 주식 공부방이었나 어딘가에서 하여튼간 공유를 해주셔서, 저도 왜냐하면 사실 제가 텔레그램을 알람 설정을 해놔도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뭐 직장인 투자자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그게 딱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길래 저도 이제 바로 들어가서 바로 매수매도를 해서 한 2% 정도 수익 내고서 일단 마무리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이런 매각 재료는 당연히 상승 재료가 맞긴 한데, 그래서 오늘도 일진홀딩스나 일진다이아가 좀 움직였죠. 근데 일진디스플레이가 움직였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악재가 있으면은 이런 재료들도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승은 할 거라고 보지만 굉장히 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흐름을 보는 게 맞고, 어떤 종목이 대표주가 될지는 몰라요. 무조건 일진머티리얼스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일진머티리얼스의 관계사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내용 살펴보면은 뭐 일진머티리얼스야 제가 뭐 진짜 100번도 더 얘기하는 종목이니까 동박 관련된 기업이고, 최근에 좀 많이 조정받고 나서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매각을 한다죠. 매각 4조 때 매각을 한다는 거고, 경영권 지분, SK나 LG, 포스코 이렇게 대기업들도 언급되고 있어서 롯데 이외에도 이런 곳들이 매각에 뛰어들게 되면, 인수전에 뛰어들게 되면 당연히 뭐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내용을 보면은 일단 구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을 선정을 하고 국내 인수 후보군에 티저 레저들을 발송을 했다. 제한적 경쟁 입찰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 단독 기사를 주의하라는 물론 격언이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서울경제에서 나왔고 구체적으로 좀 내용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신뢰를 합니다. 물론 이게 기사를 읽어보면 좀 알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선정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바로 한 2초 만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공유를 받자마자 한 2, 3초 만에 바로 일진머티리얼스 검색해가지고 바로 매수를 하고, 또 한 분봉 보고서 이제 한 1, 2분 뒤에 팔고서 나왔는데, 어쨌든 현재 그런 상황이죠. 매각가는 3조 안팎에서 결정될 것 같다. 핵심은 이거죠. SK와 LG도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SM 사례 잘 봤잖아요. CJ가 거론되거나 카카오가 거론되거나 이럴 때마다 막 급등을 했었죠. 인터파크 사례도 잘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과거 사례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도 인수 후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판이 커지게 될수록 당연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진 그룹인데, 일진 그룹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일진 디스플도 있고 일진 머티리얼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게 대장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풍문, 이거는 당연히 한다는 얘기죠. 당시 최대주주 뭐 지분 매각 등에 대해서 뭐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기사니까 당연히 이거는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 이거를 안 한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1개월 이내에 또 재공시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상승 있을 때 첫 번째 건 당연히 못 찾았고요. 제가 뭐 보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두 번째 때 눌려줄 때 매수를 하고 바로 팔고서 나와서 한 2%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일진 하이솔루스 법학자 훈훈이라고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게 나오는데, 9월 1일 날 방송했네요. 그때도 순환매 전략으로 제가 수익을 크게 냈었거든요. 보시면은 그때가 뭐였냐면, 재료가 일진 하이솔루스가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인가 그랬을걸요. 신규 상장.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진 홀딩스하고 나머지 이제 그룹주들까지도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 순환매 전략으로 한번 제가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일진머티리얼스가 아닌 다른 종목들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근데 일진머티리얼스의 지분관계도 당연히 봐야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진디스플레이스에서 시세가 좀 나왔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아랫단에 있는 것들도 순환매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피인수 기업이라고 해서 일진머티리얼스가 대장주가 되는 거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카룰라냐의 뭐 공장 신설 좋은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럽 진출 기사 이런 거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과 피임수 기업인 거와 대장주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테마주기 때문에 현재 테마가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지분관계 구체적인 것과 제외하고 가장 시세가 강한 게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렸고요. 내일 장초에 급등을 하겠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어저께 방송을 그렇게 한 거고, 사실 그랬었으면 오늘 만약에 여기서 한 15% 정도 물려는 분이 있다면은 사실 오늘 아까 물을 탔었으면은 그럼 내일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일 장초에 급등 출발한다고 해도 무슨 뭐 9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은 아예 없죠.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봐야 조금 올리고 윗꼬리 달고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내가 10몇 % 물렸으면 물을 안 타면 이 상황에서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하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서 어쨌든 내가 차라리 내가 진짜 테마주를 할 거였으면은 정확하게 손절 원칙을 지키던가 5일선 이탈하면 바로 매도를 했던가, 내가 틀렸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언제 매수하냐면 다시 5일선 그럼 돌파하면은 매수하면 되죠. 시세가 남아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은 물타기라도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위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내가 나 그 물탈 돈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테마주 할 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로터스 말할 때도 계속 저는 분할 매수할 계획이라고 제가 그 꼭지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되게 좀만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어쨌든 종목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당연히 이렇게 공포를 주고서 올리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매수 매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외가가 5.8%인데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장초에 뭐 10% 정도까지 급등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상당히 아쉽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주 처분 결정 났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아까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일단은 하락을 좀 했어요. 자사주 처분 결정 나오고 나서 좀 하락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시외가에서도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주식 토론방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사주 매각하고 자사주 소각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한일시멘트 올해 1월 달에 1월 7일이었죠. 자사주 매각이랑 소각을 헷갈려서 손해보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토론방에. 그래서 이거 소각, 그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주식 토론방도 들어가 보면 소각인 줄 알고 들어가서 이거 말 그대로 유동 주식수 줄어드는 거 아니야? 기업 가치 제고 아니야? 뭐 주주 환원 정책 아니야라고 들어갔다가 20% 30% 손해보고 나온 분들 수두룩하거든요. 이거였었죠. 한일시멘트 1월 6일에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거의 장 끝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렸던 거고, 보시는 것처럼 장초부터 엄청나게 큰 음봉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주가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LNF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진머티리얼스 여기처럼 이렇게 한일시멘트처럼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호재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10개 중에 9개가 하락하는 날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35개가 하락한 엄청나게 하락장이었던 곳이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저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뭐 제가 수익을 많이 낸다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직장인 투자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저도 무조건 1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업 투자자들처럼 막 10시간씩 공부하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길어봐야 1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8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금 카페도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내일도 새벽에 7시에 그 픽업해가지고 대전에다가 그 물건 보내고 해서 지금도 한 4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공부를 안 하진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무조건 재료 분석은 하고, 저는 재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보단.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흐름 본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종목 선정을 모르거나 매수 매도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주식 스터디를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를 해서 조금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주식 스터디 1기 때보다는 지금이 더 발전을 했고요. 당연히 1기 때 강의와 지금 강의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1기 때보다 지금 훨씬 더 6개월, 7개월 동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강의안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더 큰 강의를 할 거고, 제가 이제 지금 온라인 강의도 지금 몇 군데랑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클래스 1이나 뭐 몇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뭐 배워유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도 오픈을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는 제가 여기가 15만 원이고 환급 3만 원 환급해 주잖아요. 그거 챌린지 하면은. 근데 거기는 한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참고하시고, 근데 30만 원인데 내용 똑같아요. 내용 똑같고 잘라서 뭐 한 30강 정도 나눠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뭐 제가 무슨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제가 꼭 강의를 들어라 이런 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쨌든 제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모든 종목이 다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작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것도 로봇주 같은 경우도 좀 그랬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법을 아는 거하고 그냥 아무 종목이나 그냥 남들 따라 들어가니까 따라가 들어갔다 이제 손해 보고 나오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네요.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어려운 장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뭐 손해를 보는 중장기 계좌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같이 공부해서 이 어려운 장을 같이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